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 크리스마스 연휴에 재개된 장에서 0.5% 정도 오르면서 어쨌든 이어가던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가져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단기적으로 시장의 이런 에너지를 봤을 때 이쪽에서 상승이 조금 둔화가 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격도를 좁혀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굳이 어떠한 종목들을 뭐 다 정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뭐 하락론에 빠진다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중립적으로 여전히 상승 에너지가 조금 더 지속이 되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고, 각자 가지고 계신 포지션이 있다면 그냥 어느 정도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밀고 나가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추세상으로 조금 꺾이는 모습이 나온다면 뭐 단기적인 조정이라도 말씀을 드릴 생각이기 때문에 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팔로우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S&P 500 역시도 이전의 전고점을 거의 도전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올해 전고점은 이미 돌파가 나오고 나서 돌파적인 이러한 추가 상승이 나온 상황이고, 이미 1000포인트 넘게 거의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때 매수 추천 드리면서 예측을 했던 부분이고, QQQ 같은 역시도 전고점을 뚫게 되면서 올해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기술주 같은 경우는 전고점 자체에 이미 도달을 한 모습인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구간이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15,000에서 이전 전고점이 16,000 정도이기 때문에 일단 1000포인트 정도의 여유 구간이 좀 있기는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QQQ 기술주가 아닌 좀 다른 부분에서 키 맞추기가 나온다면 나스닥 역시도 전고점을 향해서 충분히 도전하는 흐름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1월 정도는 조금 에너지가 유지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2월 정도가 조금 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격도 줄여가고 살짝 한 번 더 치는 모습이 한 1월 말까지 나와주고, 그 뒤로 2월부터는 조금 방향성이 다시 재정립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내년 연초까지는 지금 투자 방향대로 조금 밀고 나가셔도 저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도 1.7%나 올라가면서 이미 전고점 돌파가 나왔고 계속해서 에너지 만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러셀 역시도 1% 넘게 오르면서 소형주, 중소형주 위주로도 충분히 에너지가 나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는 굳이 우리가 선제적으로 매도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매도할 타이밍이 온다면 어쨌든 그거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고 충분히 수익 실현 기회를 줄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오히려 내가 망설이지는 않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고, 그때 가서 진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매수를 하신 분들을 요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이 시점에 진입을 하는 거는 조금 늦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저번 주 한 목요일 정도에는 들어와서 조금이라도 이제 미리 매수를 해놓은 게 아니라, 또 이제 매수 추천 드리고 매수를 못 하신 상황에서 굳이 뭐 뒤늦게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는 거는 또 리스크를 상당히 높일 이유가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은 많은 부분을 들어가기보다는 어쨌든 현금을 남겨놓고 매수를 하시는 거를 꼭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현금이 남아 있어야 내가 기본적으로 손절을 치던 아니면 수익 실현을 하던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는 그러한 부분들 좀 조심하셔서 진입에는 조금, 신규 진입에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독일 지수가 어느 정도 선행성을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독일 지수 한번 살펴보시면 기본적으로 고점을 한번 찍고 지금 보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유사하게 가고 있네요. 그쵸? 이격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나스닥이나 QQQ 역시도 뭐 조정 구간, 뭐 MACD가 꺾이든 뭐 이런 게 나오더라도 뭐 이전처럼 2022년처럼 뭐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요 방향에서 요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때마다 다 팔고 사고 하는 건 수수료만 해도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 세금만 해도 상당히 아까운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강세장에 알맞은 투자 매수 타이밍을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전체적인 대추세로서 꺾이는 모습이 나오면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만약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크게 흐름이 무너지지는 않고 2평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SOXL 같은 경우 말씀을 드려보자면 내년 초에는 일단은 보유 전략을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뭐 이 부분을 매도를 한다기보다는 일단은 보유 전략으로 가면서 자, 이제 주봉상으로도 지금 모르게 꺾이는 모습이 아직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장기 보유의 느낌으로 보유를 해주시고, 자, 언제 그럼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느냐? 자, 주봉상으로 조금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무너지는 모습이 나올 때는 우리가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인 상승장이기 때문에 조금은 뷰 자체를 긴 흐름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뭐 월봉까지 볼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고, 그 부분에서 크랙이 발생하지 않는 한은 일단은 보유 전략, 즉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계속해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단기 조정은 나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뭐 그런 부분에서 내가 재진입 기회를 보겠다 이런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일단은 기본적인 투자 마인드 자체는 그러한 방향성으로 가져가 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단기적인 조정은 2월쯤에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1월 말에 그쵸? 자, FOMC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1월 중순쯤에는, 그러니까 한 20일에서 25일 정도에는 그때 시장 상황을 보고 뭐 1차적으로 한번 피해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FOMC라는 대형 이벤트가 있고, 자, 이때는 어쨌든 연초이기 때문에 변수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왜냐면 자산이 상당히 오른 상황이어서 굳이 여기에 속도를 붙이는 방향보다는 살짝 꺾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 이 꺾이는 게 이전과는 다르게 뭐 이렇게 무너진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1월 중순까지는 조금은 지금의 전략을 그대로 고수하시는 방향이 저는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 같은 경우 보시면 자, 일단은 여기 매물대가 세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300달러까지 가는 길이 조금 험난해요. 다만 뭐 추세 자체가 무너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 이 과정을 어쨌든 잘 이겨내야 조금 강한 흐름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은 그래서 저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호재라는 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지지 구간은 잡혀 있는 상황인데 뭔가 한 방이 지금 없다 보니까 여기서 좀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앞으로 조금 한 방, 그러니까 뭐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새로운 제품이라든지 새로운 시장 개척이라든지 뭐 새로운 산업 지출이라든지 이러한 어떠한 특정한 뉴스들이 조금 나와준다면 충분히 300달러만 뚫게 된다면 강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구간은 조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투자하기 괜찮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자, 손절 라인과 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 이 구간에서는 위로 배팅을 해볼 만한데 자, 그래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왜냐? 요 구간이 어쨌든 강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가 무너진다면 이쯤에서 손절이 나가면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어쨌든 상방으로 계속해서 그냥 도전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며칠 동안 조금 뭐 연휴가 있긴 했지만 이 구간에서도 지금 무너지고 있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도 조금씩 올라가는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홀딩을 해주실 분들은 홀딩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뭐 이러한 밑쪽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뭐 1차로 수익 실현을 하신 뒤에 뭐 어느 정도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되면 그때 도전을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요 라인, 즉 이 구간 자체에서 손절을 짧게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은 꼭 이용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조금 에너지가 꺾이는 모습이에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고점을 두 번 터치를 하고 나서 자, 조금 이렇게 꺾여 내려가는 모습이고, 자, 51선 하방도 살짝은 지금 뚫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뭐 애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은 진입 구간이라기보다는 조금은 기다려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서 다른 부분에서 조금 상승이 나오고 난 뒤에 자, 애플은 진행이 좀 이렇게 어떠한 구간 조정이 조금 진행이 되고 나서 어쨌든 1등 주식이고 안전한 주식이라는 생각이 애플에 강하게 있기 때문에 자, 다시 애플의
매수세가 살짝 들어올 쯤에는 시장은 약간 완만한 조정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이원화에 대해서도 조금 지켜보시고, 애플을 매수하실 생각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조금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전체적으로 설명을 정리를 해보자면, 자, 테슬라 같은 구간은 여전히 기존에 드렸던 뷰에서 큰 차이 없이 움직이고 있고, 다만 손절 라인, 지지 라인이 가깝다는 점을 잘 이용을 하셔서 시장이 갑자기 무너져 내린다거나 아니면 이번 상승에서 요 300 라인을 도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머무르게 된다면, 자, 일단 한번 피해가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이 말은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제가 시장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겪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 때는 한번 실현을 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조정을 겪게 되면 어쨌든 상방의 저항 라인을 뚫지 못한 상황에서는 좀 무너져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포지션은 나올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어서 그냥 시장이 무너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기다려 주시는 게 적절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SOXL은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이 여전히 상승 추세로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홀딩을 하는 전략으로 나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만 불안한 점은, 자, 51선 같은 경우에는 이격도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스윙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마 5일선이나 7일선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러한 단기 평선을 기준으로 손절 라인을 잡아 주신다면 어쨌든 수익을 지키면서 스윙으로 접근하는 데도 크게 부담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정리해드린 말씀들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시장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오른다, 인생을 바꿀 주식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자의 투자 포지션과 성향에 맞게 손절 라인을 잡을 것은 잡으셔야 되고, 그리고 시장이 굳이 무너지지 않았는데 하락론에 빠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일단 시장은 롱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안에서 내 스타일에 따라서 나는 장기적으로 롱이 잡히면 무조건 보유라고 한다면 보유하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왜냐,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다만 내가 단기적으로 스윙을 친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단기평에 되게 집중을 해서 스윙 매도를 해주신다면 그래도 이득을 지키면서 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주 역시도 시장 한번 지켜보면서 시장의 1월 중순 이후에 조금 균열이 오는 모습이 나온다면,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